안녕하세요. 첫집 연구소입니다. 저희 채널 인기 영상이 바로 입지 분석 영상들인데요. 그동안 여러 가지 요청들이 있었는데 사회 초년생들이나 자금이 부족하실 경우 눈여겨보기 좋은 수지구의 입지 분석을 꼭 한번 다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전세 만기를 앞두신 분들이라면 전세금에 대출을 조금 더해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을 만한 가격대 단지들도 다뤘으니까요.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수지구가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텐데요. 미친 가성비 끝판왕, 수지구의 입지 분석 아주 꼼꼼히 해보겠습니다. 각 금액대별로 눈여겨봐야 할 아파트까지 정리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선 수지구의 위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수지구는 이렇게 수도권, 동남권, 분당의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지구의 더 남쪽에는 용인, 기흥구와 수원, 동탄, 광교 등이 위치하고 있어요. 수도권 남부에서 가장 위상이 높은 곳은 당연 분당이고요. 그 다음으로 선호도가 높은 곳으로 2010년 이후 2기 신도시로 조성된 광교가 있습니다. 광교도 아직 신축발이 떨어지지 않은 신도시로서 호수라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수원의 강남으로 불리며 젊은 부부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 수지는 광교에 비하면 구축 아파트들이 많고 수수한 느낌입니다. 또 분당의 가성비 대체제 같은 곳이에요. 용인시는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 3개구가 있고요. 이 3개구만 해도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 인구수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울산 같은 지방광역시 인구수와 맞먹는 수준이에요. 그 중에 수지에는 약 38만 명의 인구가 거주 중입니다.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지구는 용인시 내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구예요. 분당과 물리적으로 밀접하기도 하고 교통 편의가 다른 2개 구에 비해서 무척 좋은 편입니다. 이건 뒷편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위성 지도로 보면요. 이렇게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강남에서부터 분당, 수지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도로 보기에도 아파트 단지가 꽤 많이 위치해 있는 게 느껴지시죠? 수지는 분당과 함께 비교해서 보면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당, 그리고 인접한 다른 지역과 함께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은 1기 신도시로 계획되어 반듯반듯한 택지와 도로가 특징인 지역이에요. 모든 게 계획돼서 빈 땅에 지어졌으니 아주 예쁘게 그림 그리기가 좋았겠죠. 하지만 용인은 행정구역도 넓고 임야도 많아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했는데 그 때문에 소규모 건설사들이 개별적으로 아파트를 지어 올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큼지막하게 단지들이 계획적으로 지어지지 못하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지어 있는 느낌이 있죠. 분당이 비교적 반듯반듯한 격자 모양이라면 수지는 상대적으로 구불구불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당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다 보니 그런 넘치는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급하게 아파트 공급을 규제 무풍지대에 했던 거라고 해요. 아무래도 계획 단계에서부터 차이가 있다 보니 입지 조건에서도 분당에 비해서는 다소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가의 위치나 규모라든지 교통망 부분에서 조금 불편한 곳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당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수요도 생기는 거고요. 분당이 매우 탄탄한 배우 수요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지구가 젊은 부부들의 선택을 받는 이유, 바로 일자리에 있습니다. 수도권 동남부는 풍부한 일자리를 갖춘 곳인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판교 테크노밸리, 카카오, NC소프트, 안랩 같은 IT 분야 대기업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인 남부에는 삼성전자, 삼성 SDI, 삼성 디스플레이, 또 동탄에 반도체 기업인 ASML과 기아 자동차도 위치해 있습니다. 또 대형 일자리 호재도 있는데요. 삼성전자에서만 50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인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이에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 남사와 용인 원삼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하고요. 이는 약 193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지구 주변에 일자리가 무척 풍부하다 보니 꾸준한 직주 근접 수요가 발생하는 듯해요. 가격도 분당에 비해서는 저렴한 편이라 신혼부부들이 접근하기 좋습니다. 수지구가 가성비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이유, 바로 교통에 있는데요. 저는 이 지하철 노선은 거의 혁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신분당선입니다. 신분당선은 수지와 분당의 강남 접근성을 혁명적으로 개선시킨 황금 노선인데요. 수지구청역에서 강남역까지 딱 29분이 소요됩니다. 그것도 환승 없이요. 서울 강동구의 고덕만 해도 강남까지 30분이 넘게 걸리는 데다 2번 환승이 필요하거든요. 만약에 각각 수도권, 동남권, 그리고 강남에 직장이 있는 신혼부부가 집을 구해야 한다면 비교적 서울이나 분당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상적인 위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에서는 일자리가 풍부한 강남과 판교까지 직결되는 신분당선이 위치해 있는 생활권이 선호도가 매우 높은 중요 입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지구에서는 4군데의 생활권에 신분당선이 위치하고 있어요. 북쪽부터 동천역, 수지구청역, 성복역, 그리고 상현역입니다. 모든 단지에서 신분당선 접근성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역에서 멀어질수록 가격은 좀 더 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 임야가 있던 지역이라 언덕으로 인해 생활권이 분리되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해서 역에서 먼 곳에서는 버스를 반드시 이용해야 하거든요. 아파트를 보실 때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신분당선이 생기기 전에는 죽전역 근처의 아파트들이 전반적으로 가격이 높았었는데 신분당선이 들어온 이후로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교통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신분당선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드리기 위해 가지고 온 2개의 비교 단지입니다. 세터마을 힐스테이트는 죽전에 위치한 대단지로 35평형이고요. 비역세권 단지이긴 하지만 생활 환경이 워낙 좋고 대단지가 밀집된 지역이라 선호도가 높은 곳이었어요. 하지만 신분당선이 개통한 이후로 신정 1단지 주공 25평형이 35평인 세터마을 힐스테이트보다 더 높은 상승폭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지구 내에서 신분당선의 파워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비교예요. 또 서울의 다른 지역 소단지와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천호동 5호선 강동역 역세권에 위치한 한빛 아파트입니다. 317세대이고요. 주상복합이에요. 2개 단지의 차이가 과거에는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연식이 더해지고 신분당선이 개통하면서 위상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보다시피 서울인지 아닌지보다 단지의 상품성, 그리고 종합적인 입지, 또 그에 따라 수요가 얼마나 풍부한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통과 일자리를 갖춘 수지구의 학군은 어떨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학군이 좋은 곳과 중고등학교 학군이 좋은 것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초등학교 학군은 신축 아파트 단지만 균질하게 갖춰져 있어도 꽤 괜찮거든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학군은 단순히 이런 신축 아파트가 얼마나 많냐 여부보다 중고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필수 학원과의 유무, 그리고 교육에 열성적인 학부모들이 면학 분위기를 이유로 얼마나 모여드는 곳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역의 경우 학군이 갖춰지기까지 안정된 평판을 갖기 위해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한 편이에요. 사실 수지의 경우는 아파트 비율은 매우 높은 지역이에요. 초등학교 학군이 안정적인 편입니다. 또 중학교 학군도 분당에 비해서는 한 단계 아래이지만 분당과 용인의 나머지 지역, 그리고 수원 사이에서 일종의 학군 교두보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학업성 지도가 90% 이상이면 학생들의 전반적인 수준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분당이 24개 학교 중 17개의 학교가 90% 이상의 학업성 지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수지도 16개 중학교 중 7개 학교로 매우 양호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수도권 서남부에서 학군이 좋기로 유명한 평촌 신도시가 위치한 안양 동안구도 15개 중 5개 학교가 90% 이상의 학업성 지도를 보이는데요. 이로써 수지구의 학군이 얼마나 괜찮은 학군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수지의 메인 학원가는 크게 두 곳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수지구청역 인근과 보정동 일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죽전생활권의 보정동은 2000년대 초반에 신축 아파트 단지와 함께 학원가가 크게 형성되며 번성했던 곳이에요. 학원가뿐만 아니라 보정동 카페거리도 유명했었던 거 아시죠? 그런데 이쪽에 있는 학원들이 신분당선 개통 이후에 수지구청역 인근으로 많이 이동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수지에서 1번 학원가는 수지구청역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지구청역 인근 학원가의 큰 특징이라고 하면요. 유흥상권과 다소 섞여 있다라는 점이에요. 분당의 학원가에 비하면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죠. 어쨌든 생활권 내에서 이런 학원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부분은 큰 장점입니다. 이런 이유로 용인의 처인구나 기흥구 같은 곳에서 학령기 자녀 수요로 수지로의 이동을 계획하는 가족들도 꽤 있는 편입니다. 생활권 분석하며 더 세세하게 학군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요 편의시설은 무엇이 있으며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볼게요. 수지구에는 신세계백화점 죽전점과 롯데몰 성북점이 위치해 있습니다. 두 곳이 수지구에 위치한 메인 편의시설이에요. 사실 판교에 현대백화점이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경기 남부권에서 가장 핫한 백화점이 이 신세계 죽전점이었는데요. 지금은 판교의 현대백화점에 살짝 밀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또 신분당선 성북역에 롯데몰이 있어요. 롯데몰도 규모가 꽤 있고 간편히 이용하기 좋아 동네 주민들로 붐비는 곳이에요. 단지와 인접해 있어 정말 편안하게 이용 가능하겠죠? 또 가장 큰 상권은 수지구청역 인근과 보정역 두 곳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지구청역 주변에는 학원가도 있고 유흥상권, 주점, 식당 등이 위치해 있고요. 보정동 상권에는 학원가, 카페, 음식점 등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앞으로 수지구에 영향을 미칠 만한 호재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일자리 부분에서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서 언급했었는데요. 세계 최대의 K 반도체 클러스터를 622조 원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346만 개 만드는 것이 계획입니다. 아직은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계속 추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기흥구에 플랫폼시티 개발이 예정돼 있습니다. 수지구와 바로 인접한 곳에 대규모 일자리가 생기는 것인데요. 2030년 완공 계획이고요. 이 주변 지역이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이 플랫폼시티와 더불어 GTX 개통 호재까지 있었기 때문이에요. 구성역 GTX는 이미 1년 전 개통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사실 수도권 진안장에서 가격 상승을 이끌어왔던 가장 강력한 교통호재가 바로 이 GTX였는데요. 개통되고 난 이후로는 오히려 잠잠한 것 같아요. 아직 삼성역까지 개통이 되지 않은 데다가 신분당선만큼 수요가 많은 노선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구성역의 위치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직접 가보면 허허벌판 같은 곳에 위치해 있어 아파트 단지들,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서의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편입니다. 이렇다 보니 신분당선 같은 파괴적인 효과를 내며 아파트 단지들의 매매가를 높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고분양가로 꽤 논란이 있었던 이 편한 세상 구성역, 플랫폼시티의 매매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규제 이후인 지난 7월 가장 세대수가 많은 34평이 12억 6천에 매매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호가는 15억에 나와 있습니다. 실거래가는 거의 분양가와 차이가 없는 수준이에요. 플랫폼시티가 조성되면 역 주변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그런 상황이에요. 이 지역에서 GTX와 플랫폼시티가 수지구의 선호도를 앞지를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파트는 한번 재미로 넣어본 파트인데요. 수지구에 리스크가 될 만한 부분이 있다면 저는 월판선으로 인한 직주 근접 수요의 분산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빨간 라인은 바로 월판선이라고 하는 광역철도인데요. 시흥과 판교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안양과 인덕원을 지나칩니다.
이 역 주변에도 단지들이 밀집된 곳들이 있기 때문에 수지의 수요가 조금은 분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지가 학군적인 부분에서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역세권 구축 아파트의 수요는 수지구가 더 탄탄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하지만 수지구 내에서도 비역세권 단지의 경우라면 이런 수요 분산까지 염두에 두시고 갈아타기나 매도 시점을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 수지구의 전반적인 입지 분석은 여기서 마치고요. 좀 더 세부적인 생활권과 단지, 그리고 가격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담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